안녕하세요. 폐절제술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자료를 분석한 정겨운 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가 선정한 데이터와 번수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분석을 요점만 정리해 리뷰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가적으로 시행한 분석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형 검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조가 선정한 데이터는 약 5년 동안 폴란드 브로아즈프 수술센터에서 폐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얻은 데이터입니다. 앞서 설명하였지만 폐암은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고 폐절제술은 이 중 가장 효과적인 치료 또는 수술이지만 실제로 폐암 환자의 4분의 1 이하에서만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환자가 수술을 통해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절제술의 자격이 주어지는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술로부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환자들의 내부적 요인을 찾아보고자 이 데이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데이터의 독립 변수는 총 13개가 존재하며 이 중 2개는 뉴메릭 변수, 나머지 11개는 범주형 변수입니다. 기초 분석 단계에서 시각화한 결과 우리는 이 중 3개의 변수가 유의하다고 추측하였는데 그 변수에는 종양의 크기, 수술 전 재채기 여부, 하지 동맥 질환 여부가 있었습니다. 종속 변수는 true와 false로 나뉘는 범주형 변수입니다. true는 수술에 실패하여 1년 후에 사망한 환자이고 false는 수술에 성공해 1년 후에도 생존한 환자를 나타냅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전 동영상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적으로 분석을 하여 유의한 변수를 찾기 위해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종양의 크기 변수에 의해 수술 1년 후 생존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작은 환자의 경우, 즉 OC11과 OC12의 경우 수술 1년 후 생존할 확률이 90%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종양의 크기가 큰 환자의 경우, 즉 OC13과 OC14의 경우 폐활량에 의해 생존 확률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폐활량이 클수록 생존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 분석 결과 종양의 크기, 그리고 폐활량이 유의한 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행한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이 중 저희는 스텝와이즈 변수 선택법을 사용해 변수들을 선택했습니다. 스텝와이즈 변수 선택법은 AIC 값을 가장 작게 만드는 변수들을 선택해 조합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선택된 변수들은 수술 전 호흡 곤란 여부, 수술 전 나약함 여부, 종양의 크기, 당뇨병 여부, 흡연 여부로 총 5개였습니다. 이 중에 기초 분석 방법이었던 의사결정 나무 분석으로부터 얻은 변수들과 겹치는 변수는 종양의 크기였습니다. 박스 안의 부분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얻어진 모형입니다. 이 모형을 해석해보자면 첫 번째 변수는 수술 전 호흡 곤란을 겪은 환자를 나타내는데 수술 전 호흡 곤란을 겪은 환자의 경우 수술에 실패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의 3배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음 변수는 수술 전 재채기를 했던 환자를 나타내는데 이는 재채기를 했던 환자가 수술 후 사망할 확률이 생존할 확률의 1.77배 높음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수술 전 당뇨병이 있었던 환자는 수술 후 사망할 확률이 생존할 확률의 2.66배 높으며 흡연했던 환자는 수술 후 사망할 확률이 생존할 확률의 2.25배 더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OC11을 기준으로 종양의 크기가 사망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OC11이 제일 작은 종양을 가진 사람이고 OC14가 가장 큰 종양을 가진 사람인데 종양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1, 2, 3, 4라고 두었을 때 제일 작은 1번 종양을 가진 사람에 비해 2번 종양을 가진 사람은 수술 후 사망할 확률이 생존할 확률의 1.54배이며 1번 종양을 가진 사람은
비해 3번 종양을 가진 사람은 수술 후 사망할 확률이 생존할 확률보다 3.851배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 종양을 가진 사람에 비해 4번 종양을 가진 사람은 수술 후 사망할 확률이 생존할 확률의 5.85배로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종양의 크기가 클수록 사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모형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오분류율을 구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분류율이 19.14%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분석을 더 시행해 본 후 좀 더 구체적으로 모형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판별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의사결정 나무 분석과 GLM 분석에서 유의하다고 얻은 변수 총 6개를 이용하여 선형 판별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즉, 저희가 이용한 변수는 폐활량, 수술 전 호흡 곤란 여부, 수술 전 나약함 여부, 종양의 크기, 당뇨병 여부, 흡연 여부이며 이 변수들로 판별 함수식을 세어보았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사망 그룹과 생존 그룹을 나누어 판별 함수식에 대입하여 얻은 그래프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구한 판별 함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재대입 분류에 의한 오분류율을 구해보았는데 15.74%로 나타났습니다. 후에 2차 판별 분석도 시행하였지만 오분류율이 19.57%로 더 높아져 선형 판별 함수가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조는 특별하게 저희만의 분석을 하나 시행하였습니다. 앞의 분석들에서 가장 유의한 변수라고 판단되었던 종양의 크기 변수만을 이용해 판별 분석을 시행해 본 것입니다. 종양의 크기만을 변수로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분류율이 15.53%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 종양의 크기만으로 환자들이 수술 후 생존할 수 있을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최종적으로 구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로지스틱 모형이 인터셉트만 존재하는 널 모델보다 유의한 모델인지를 검증하여 모형의 유의성을 증명하기 위해 카이 제곱 검증을 시행하였는데 출력 결과를 보시면 p-value가 0.05보다 매우 작은 값으로 나타나 저희가 구한 GLM 모델이 유의한 모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사결정 나무 분석과 GLM 모형을 통해 폐절제 수술 후 생존 여부에 총 6개의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즉, 폐활량, 수술 전 호흡 곤란 여부, 수술 전 나약함 여부, 종양의 크기, 당뇨병 여부, 흡연 여부 변수들이 수술 성공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 변수들을 이용해 판별 함수를 세웠으며 이 식에 의해 임의의 폐암 환자가 수술을 받았을 때 효과가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모든 분석에서 가장 유의한 변수를 종양의 크기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종양의 크기만으로 수술이 환자의 효과가 있을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겨운 조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